좋아, 형. 대부분의 남자들이 적어도 입 밖으로는 내지 않는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부양자, 보호자, 계획을 가진 남자가 되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게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그녀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항상 그녀를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힘, 매력, 외모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깊고 더 조용한 무언가, 심지어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종종 감정적으로 복잡하다고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숨겨진 요인, 사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놓치면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쫓아가고, 침묵해야 할 때 설명하고, 물러서야 할 때 베풀어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러섭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하고,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구체화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됩니다. 당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의 마음속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심리적 변화 10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표면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깊은 감정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변화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추측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작업 멘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조용한 힘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화를 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관심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또는 어떤 남자들은 왜 거의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흔적을 남기는지 의아해한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순간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그녀가 숨기려 하지만 당신 주변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녀는 웃을 것입니다. 무시할 것입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특정 유형의 남성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고 절제된 것처럼 보여도 그 감정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건 혼란이나 혼돈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녀가 느끼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당신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너무 빨리 칭찬하고 너무 빨리 문자를 보냅니다. 존중받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자들은 몇 분 안에 그들의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미스터리도 극단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고 쫓지 않고 과도한 설명도 하지 않는 남자는 그녀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감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맴도는 미묘한 질문, 바로 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긴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숨기려 애씁니다. 주의를 돌리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재빨리 말하고 화제를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파고들고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자동 조종 장치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화, 분위기, 그리고 역동성을 주도하는 데 익숙한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감정을 숨기는 것입니다.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못되게 굴거나 숨기거나 장난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 즐겁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뿌리를 받고 칭찬의 에너지가 솟구치거나 거절에 위축되지 않을 때 여자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녀가 숨길 수 없는 유일한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죠.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보는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차분하고 일관되고 중심을 잡을 때 그녀는 최고의 방식으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카드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몇 마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를 더 원할까? 왜냐하면 힘이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일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금욕적인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네카는 가장 큰 힘은 종종 단순한 존재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착하고 산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감이 그녀가 억누르려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감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당신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만 열정적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지만 압박하지 않고, 열려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남자, 바로 그것이 그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녀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더라도 내면적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녀의 행동이 바뀌거나 조금 더 조용해지거나 조금 더 느려지거나 심지어 당신의 침묵에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녀가 숨길 수 없었던 그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 접어들었다면, 신비롭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저 반응적인 태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침묵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녀가 감정적인 존재감에 몰두하는 이유입니다. 외모도 직업도 아닙니다. 당신의 매력도 차도 읽은 책도 아닙니다. 그녀를 사로잡는 것, 무시하려고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적인 존재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력이 말과 행동, 배려, 그리고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자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당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여기 있고 안정되어 있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 그 에너지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보세요. 여자들은 감정의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신호를 찾습니다. 당신의 자세, 말투, 반응, 그리고 고요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미묘한 것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의식하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적인 존재감은 강렬함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거나 깊이 파고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 갇히거나 과장된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얼마나 드문지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상하고 반응하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고 그녀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당신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정적으로 변해도 움찔하지 않고 그녀의 기분을 쫓지 않고 침묵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남자는 혼돈 속의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바로 그녀가 기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그녀는 과장된 행동 없이도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버전의 당신이 나타날지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 그 고요함은 그녀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육체적인 보호가 아니라 여성스러워질 수 있는 안전함,
부드러워질 수 있는 안전함, 매 순간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함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경계가 풀리고 목소리가 느려집니다. 저항 대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적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은 궁상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들어가는 공간이자 그녀가 조율하는 리듬이며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에너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더 이상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 속에서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꼭두각시가 아닌 그녀의 감정적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이 차가워졌을 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멀어졌을 때 당신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내버려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강렬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도를 넘거나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으려고 너무 애쓰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적 존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긴장 없이 지켜보고 끼어들지 않고 귀 기울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그 순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런 강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남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은 이미 충만한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만할 때 당신은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로 돌아가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두 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조는 듣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뿐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에도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서 자신을 잃지 않고 그녀를 바라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 안에 뿌리 내리면서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그녀의 감정을 쫓을 필요가 없는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녀를 끌어당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부재가 어떻게 그녀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기 때문이 아니라 장난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다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부재의 힘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설명하고 항상 확인하면 당신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에게 예측 가능성은 서서히 호기심을 죽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염기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물러서는 순간 그녀의 뇌는 과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이 어떤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의 관심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의 부재가 상황을 뒤집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침묵은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묻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가? 바로 그때 당신의 부재가 단순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물러서는 것이 그녀를 쫓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차갑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중심을 잡고 더 이상 행동하지 않으며 망가지지 않은 것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 남자에게서 오는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나는 남자.
그 부재, 집착, 과도한 설명, 감정적 추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단절.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당신을 신경 쓰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확실성은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그녀 앞에는 거울이 있었지만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응하고 시험하고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사라지고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면 그녀는 더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당신의 오래된 메시지를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이야기에 머뭇거립니다. 그때 우연히 문자가 오거나 가볍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피드백 루프를 주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피상적이거나 교활해서가 아니라 그녀도 인간이며 당신의 부재가 그녀가 편안하게 춤추던 리듬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녀를 벌하는 데 있는 것도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무시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금욕주의에 기반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평화를 얻지 못한 누군가에게 매달리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신비롭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이 그녀를 의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더 이상 명확함을 추구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거리를 두는 이유는 관심 없이 떠나는 남자가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녀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남성적인 고요함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굴리고 날카로운 말로 도전하거나 당신이 따라잡도록 침묵 속으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남성적인 고요함으로 마주할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패배나 약함이 아닌 항복의 감정으로요. 그녀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감정적 긴장을 이끄는 데 익숙합니다. 감정의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하죠.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대화의 리듬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녀의 에너지에 맞춰 반응하고 변명하고 설명하거나 평정심을 잃고 그녀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의 열기 속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대화가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남자는 그녀의 패턴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고요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귀 기울이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틀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중심을 잃지 않고도 불길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매력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막을 벗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는 큰 자신감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조용한 확신에 마음을 엽니다. 자신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는 남자를 피해 버립니다. 그녀가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그녀를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침착함이 그녀가 경계심을 늦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차갑지 않습니다. 단절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감정적 혼란에 휘말리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을 진실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것에도 에너지를 쏟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 자제력, 감정적 결핍의 부재가 그녀를 방어에서 욕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같은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이해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평화에 뿌리를 두고 가만히 서 있고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당신에게 뜨거운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어조, 한계, 침묵을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췄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낮출 때, 그 대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신경계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울을 마주할 때 그녀는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고요함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항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문제를 금욕주의에 집중해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힘의 한 형태입니다. 그녀를 침묵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침묵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자존심, 불안감 때문에 행동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츠러들지 않고 그녀가 어떤 폭풍을 일으키더라도 감정적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녀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존중, 안전, 그리고 더 이상 매력이 아닌 항복에 기반한 당신에게 끌리는 감정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란에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중심을 잃고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 애쓰는 것을 그만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침착함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감정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남자는 전쟁터에 아예 나서지 않음으로써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어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제여,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가 더 오래 머무를 것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당신이 충성심을 증명하고 헌신을 보여주고 그녀를 당신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면 그녀는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녀보다 그녀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녀가 느끼는 순간 상황은 역전되고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집착은 그녀를 밀어내고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며 당신의 감정적 균형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녀가 끌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는 당신의 평화에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한다고 느낄 때 미묘한 무언가가 깨집니다. 그녀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원천이 된다는 것의 무게가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치고 애정으로 위장한 압박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차갑고 초연하고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어느 쪽이든 나는 완벽해라는 에너지로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이 이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빚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확보할 수 없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감정적으로 여유롭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침묵을 안심시키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가 다시 풀고 싶어하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덜 필요로 할수록 그녀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립심이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더 깊은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한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감정적 프로젝트로 삼지 않고 그녀에게 완성을 바라지 않고 그저 그녀와 함께든 아니든 삶을 살아갈 때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나 없이도 괜찮을까? 그가 내게 함께하자고 하지 않는데 왜 나는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할까? 왜 그의 거리가 내 존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까? 바로 그때부터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빨리 반응하기 시작하고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말로가 아니라 미묘하게, 에너지로, 부드러움으로, 주도적으로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성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둔 척하지 않습니다. 바쁜 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당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감정적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관심을 다시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를 도입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고방식 안에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기꺼이 내어주지 않는 공간에 그녀가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그녀 주위를 맴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태양과 같습니다. 그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빛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칭찬이나 메시지보다도 그 변화를 더 깊이 느낍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그만뒀다면, 과하게 베푸는 것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그만뒀다면, 인정을 쫓는 대신 평화, 존재, 목적을 선택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녀 없이도 완벽한 남자가 바로 그녀가 잃지 않으려고 가장 애쓰는 남자니까. 6번째, 적절한 시기에 연락이 없는 조용한 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제 전화하거나 언제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말입니다. 전략적인 고요함, 적절한 시기에 부재하는 것, 적절한 시기에 연락이 없는 조용한 힘 말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관성이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답장하고, 항상 나타나고, 항상 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경계 없는 연락은 무관심을 낳습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재감이 아닙니다. 그저 배경이 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예측 가능한 것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감정적 영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는 것도 관심을 끌기 위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겨질 때 당신의 존재는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녀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에너지를 드러낸다면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부재하는 법을 배우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조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다시 기억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몇 분 안에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당신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삶에 집중하고 움직이고 안정을 취하고 있고 그녀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침묵뿐 아니라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추적의 부재. 그녀는 안녕, 미안해, 방금 봤어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당신의 하루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공간, 고요한 모호함 속에서 그 틈을 타 그녀의 생각은 공황이 아닌 호기심으로 소용돌이친다. 왜 그는 답장을 안 할까? 그는 멀어지는 걸까?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를 훑어볼 것이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할 것이다. 당신의 어조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통제가 아니다. 절제에서 비롯된 신비로움이다. 감정의 힘은 시끄럽지 않다. 애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침묵이 그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리고 영원히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남자는 특히 긴장된 상황이 일방적으로 느껴질 때, 특히 그녀의 에너지가 정당할 때 언제 나타나지 말아야 할지 안다. 당신은 반격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소음 없이 그 순간을 벗어나면 된다. 그 이탈, 그 부재, 그 리듬의 단절은 모든 것을 재설정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매력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스스로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금욕주의에 기반해 봅시다. 세네카는 어디에나 있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썼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다가갈 수 있고 항상 반응한다면 당신은 영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죄책감 없이 곁에 있지 않는 법을 배우면 아무 말 없이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친구여, 그것은 깊은 감정의 차원에서 느껴집니다. 그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변화할 것입니다. 더 부드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타이밍이 그녀에게 가르쳐 준 것에 따라 그녀는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전화 한 통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에너지를 지키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의도적으로 사라지는 남자는 항상 떠날 때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7번째, 당신의 자존감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매력인 이유.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에게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끄럽지도 과장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말투가 아니라 용납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남자는 상냥하게 대하고 옳은 말을 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배우죠.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너무 오래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을 여전히 좋아하더라도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마음속 깊이 항상 동의하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을 긋고 그것을 지키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선, 그 경계,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그 거부,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잠시 멈추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존감은 자존심이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가치, 당신의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 당신의 평화에 부여하는 가치, 당신의 에너지에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진정으로 느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유지하려면 오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는 쫓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관심에 대한 기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희귀성은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매력이 성과에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고 재미있고 성공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선택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연기가 됩니다. 깊이가 부족하죠.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자존감에서 비롯될 때, 더 이상 그저 받아들여지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을 때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알아차릴 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 덕분에 당신이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평화, 정직함, 그리고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그녀가 당신에게 미리 경고도 없이 무례하게 굴 때 그냥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없을 때 답장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명확성 때문에 난 그게 싫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6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존중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기준을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그녀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그녀는 더욱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남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렇지 않다고 가장하더라도 말입니다. 금욕심을 가져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더 이상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계를 방어하지 마세요. 당신과의 관계를 잃을지라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는 것보다 그녀를 잃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다 하더라도 그녀는 기억합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던 그 남자의 모습을 간직할 것입니다. 그가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그가 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가까이 두기 위해 과도한 설명, 과도한 관대함,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그만뒀다면, 말보다 기준이 더 중요해질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자신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는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잃어버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 8번째, 당신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역학관계에는 그것이 로맨틱하든 복잡하든 혹은 불분명하든 모든 것이 조용히 뒤집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말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마침내 그녀를 사로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떠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당신의 충성심이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이 여전히 나타나고 손을 내밀고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오래 매달립니다. 희망을 품고 언제든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도움은 그녀에게 자신이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를 줍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가 관심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 조용한 경계선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어 라고 말하지도 떠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극적인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의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씁쓸함 없이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당신이 기다리고 필요로 하고 붙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보다는 자존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조용하고 마지막 내면의 선택이 바로 이 역학관계를 뒤집습니다. 그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는 그녀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남자입니다. 바로 그때 힘의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양극성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준이자 중력이 되고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관계를 끝낼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오직 진실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무언가에 머무르기보다는 진실 안에서 홀로 걷는 것이 낫다는 깨달음 위에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녀는 메아리와 함께 당신이 채워주던 공간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그녀는 당신이 그저 선택받기를 바라는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금욕주의와 연결해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라고 썼습니다. 가장 깊은 형태의 자유, 더 이상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를 안고 떠나지 않습니다. 명료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처벌 때문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문을 열어두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요함, 조용한 이별, 소음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당신에 대해 갖는 인식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침묵이 전략이 아닌 선언이고 당신의 거리가 비통함이 아닌 평화이며 떠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이 아닌 원칙인 그 시점에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강인하게 걷는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다시는 쫓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9번째, 그녀가 절대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가 그녀를 굴복하게 만든다. 그녀는 소통을 원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약함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겁니다. 감정적 연결, 깊은 대화, 그리고 열린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정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남자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버리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느낄 때 그녀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복종합니다. 통제력도 지배력도 거창한 권위나 우월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확신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깊고 차분하며 타협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인정받기 위해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자들은 감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의 날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그녀처럼 감정적으로 예민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그가 리드할 거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조차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느끼고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갑지도 고집스럽지도 않고 내면적으로는 맑은 남자를 만나면 그녀 안에 무언가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싸움, 퍼포먼스, 시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복종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양극성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남성적인 확신은
여성적인 항복의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방향,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깊이 빠져들어 그녀가 더 이상 세상을 조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연결감을 느끼기 위해 매 순간 감정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뿌리 내리고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따를 에너지입니다. 비록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녀가 부드러워질 존재감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고 당신의 어조가 그녀의 기분에 맞춰 끊임없이 변하고 그녀가 시험할 때마다 당신의 경계가 바뀐다면 그녀는 그 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더 도전할 것입니다. 무관심에서가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물러설 것입니다. 당신에게 통제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녀는 통제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줄이고 당당하게 서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고 친절하게 거절하고 사과 없이 진심을 담아 거절할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그 감정이 그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어조, 한계, 침묵을 시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차분한 확신은 그녀의 저항을 약화시킵니다. 그녀는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남자일 뿐입니다. 이 점을 냉정함으로 고정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으면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확신입니다. 교조주의도 자아도 아닌 그저 고요한 내면의 나침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나침반에 따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답게 살아갈 때 그녀는 방심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복종은 순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의미합니다.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유일한 남자는 그녀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녀의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그러니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거나 그녀의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거나 호감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 당신이 누구인지 확신하기로 선택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제 틀을 지킵니다. 차분한 확신으로 이끄는 남자는 결코 복종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10번째, 선택받는 존재에서 기준이 되는 전환을 마스터하는 것.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이 침묵 속에 되돌아올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대부분 동안 당신은 선택받는 것, 그 역할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 기회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 그녀의 시간, 관심, 애정을 얻는 것 등을 위해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타났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적응하고 조정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지루해졌고 관심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기준이 되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세요. 선택받기를 기다릴 때 당신의 사고방식은 오로지 인정받는 것에 집중됩니다. 모든 메시지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그녀의 기분에 반응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희생하며 그것이 당신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남자는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기에 충분히 만족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의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당신에게 충분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얻기 힘든 척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허세나 완벽한 말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하든 아니든 당신의 삶은 충만하다는 것을 조용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명히 해두죠. 이건 무관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연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상호적인 곳에서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살 때,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눈을 마주치는 방식, 움찔하지 않고 거절하는 방식, 반응 없이 미소 짓는 방식,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당신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되새겨봅시다. 에피크투스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꾸며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당신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필요로 하는 당신입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남자, 기준을 정의하는 남자, 이미 스스로 선택했기에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러한 변화를 느꼈다면 인정받는 게임을 끝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이 주문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바로 기준입니다. 당신이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는 건 이미 당신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단순히 팁을 얻거나 전략을 짜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위축되는 것에 지쳐 여기 있습니다. 충분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에 맞춰 만들어지지 않은 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쫓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선택지에서 그녀가 기억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 여성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내버려 두거나 조종하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 살고 고수함으로써 얻는 조용하고 차분하며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안에서의 규율, 차갑지 않고 명료함, 무정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하든 그렇지 않든 온전함. 그러니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명료함을 주고 당신이 누구인지 일깨워 주었다면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 에너지, 그리고 안주하지 않는 형제애와 연결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이 있다면 글로 옮겨 적으세요. 단순히 시청만 하지 말고 직접 표현하세요. 이 영상이 단순한 영상 그 이상이 되도록 하세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오늘 당신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조용한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같은 에너지, 같은 진실, 내일까지 당신의 평화를 잘 지키세요. 좋아, 형. 대부분의 남자들이 적어도 입 밖으로는 내지 않는 이야기로 넘어가 봅시다. 당신은 아마도 부양자, 보호자, 계획을 가진 남자가 되라는 말을 들었을 겁니다. 물론 그 모든 게 중요하죠. 하지만 사실 그녀의 관심을 끄는 것이 항상 그녀를 감정적으로 사로잡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힘, 매력, 외모만으로는 안 됩니다. 더 깊고 더 조용한 무언가, 심지어 자신에게도 인정하지 않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성은 종종 감정적으로 복잡하다고 여겨지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완전히 간과하는 숨겨진 요인, 사실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것들을 놓치면 가만히 있어야 할 때 쫓아가고, 침묵해야 할 때 설명하고, 물러서야 할 때 베풀어 줍니다. 그리고 그녀는 물러섭니다. 당신이 충분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잘못된 것을 너무 많이 베풀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르게 움직이는 법을 배우고,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관찰하기 시작하고, 증명하는 것을 멈추고 구체화하기 시작할 때 바로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그녀는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당신은 더 이상 쫓을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됩니다. 당신이 기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여성의 마음속에서 가장 간과되기 쉬운 심리적 변화 10가지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이것들은 표면적인 속임수가 아닙니다. 깊은 감정의 패턴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변화를 이해하게 되면 더 이상 추측하지 않고 협상하지 않게 됩니다. 어떤 작업 멘트보다 더 큰 목소리를 내는 조용한 힘으로 앞서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든 것을 제대로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화를 내고 있다고 느낀 적이 있다면, 당신이 더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녀가 관심을 잃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또는 어떤 남자들은 왜 거의 노력하지 않으면서도 오래도록 기억에 남는 흔적을 남기는지 의아해한 적이 있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에게 경종을 울리는 순간입니다. 자, 시작해볼까요? 첫째, 그녀가 숨기려 하지만 당신 주변에는 숨길 수 없는 감정입니다. 그녀는 웃을 것입니다. 무시할 것입니다. 마치 아무렇지 않은 척 행동할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여성들이 특정 유형의 남성 앞에서 느끼는 감정이 하나 있습니다. 아무리 침착하고 자신감 넘치고 절제된 것처럼 보여도 그 감정은 숨길 수 없습니다. 그건 혼란이나 혼돈이 아니라 불확실성입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와 의도적으로 말하고 자신에 대해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을 때 그녀가 느끼는 내면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당신의 속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는 자신의 입장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바로 그 순간 그녀가 벗어날 수 없는 감정의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너무 노골적입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겉으로 드러냅니다. 너무 빨리 칭찬하고 너무 빨리 문자를 보냅니다. 존중받기도 전에 누군가에게 호감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그 때문에 여자들은 몇 분 안에 그들의 감정을 읽어냅니다. 그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긴장감도 미스터리도 극단적인 감정도 없습니다. 하지만 침착하고 서두르지 않고 쫓지 않고 과도한 설명도 하지 않는 남자는 그녀가 제대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두려움이 아닙니다. 불안감이 아니에요.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맴도는 미묘한 질문, 바로 왜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 라는 질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감정적 긴장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녀는 이 질문을 숨기려 애씁니다. 주의를 돌리고 화면을 스크롤하고 재빨리 말하고 화제를 돌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녀의 몸은 그녀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평소보다 더 깊이 파고들고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속도를 늦춥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적 자동 조종 장치를 방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예상치 못한 감정을 느끼게 했기 때문입니다. 대화, 분위기, 그리고 역동성을 주도하는 데 익숙한 여성들에게는 이러한 감정이 그들을 당황하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가 감정을 숨기는 것입니다. 조종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랜만에 처음으로 자신이 주도하는 경험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는 못되게 굴거나 숨기거나 장난치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 즐겁게 하거나 감동을 주거나 쫓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저 뿌리를 받고 있어야 합니다. 남자가 뿌리를 받고 칭찬의 에너지가 솟구치거나 거절에 위축되지 않을 때 여자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변화입니다. 그녀가 숨길 수 없는 유일한 감정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은 사실이죠. 대부분의 여자는 남자에게서 보는 것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와 함께 있을 때 자신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에 빠져듭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차분하고
일관되고 중심을 잡을 때 그녀는 최고의 방식으로 불안함을 느낍니다. 그녀는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는데, 당신의 카드를 드러내지 않았는데, 몇 마디 이상 말하지 않았는데 왜 나는 그를 더 원할까? 왜냐하면 힘이 항상 말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그저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짜일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자, 여기서 잠깐 금욕적인 태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네카는 가장 큰 힘은 종종 단순한 존재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힘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침착하고 산만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존재감이 그녀가 억누르려 하는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당신이 불안감을 촉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보지 못하는 무언가를 당신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명확하지만 열정적이지 않고, 현재에 충실하지만 압박하지 않고, 열려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남자, 바로 그것이 그녀를 궁금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그녀의 에너지를 변화시킵니다. 겉으로는 침묵하더라도 내면적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그녀의 행동이 바뀌거나 조금 더 조용해지거나 조금 더 느려지거나 심지어 당신의 침묵에 약간 혼란스러워지는 순간을 경험해 본 적이 있다면 당신은 그녀가 숨길 수 없었던 그 감정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상태에 접어들었다면, 신비롭게 보이려는 게 아니라 그저 반응적인 태도를 거부하고 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침묵을 사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증명할 필요가 없는 남자는 아무 말 없이 모든 것을 드러내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그녀가 감정적인 존재감에 몰두하는 이유입니다. 외모도 직업도 아닙니다. 당신의 매력도 차도 읽은 책도 아닙니다. 그녀를 사로잡는 것, 무시하려고 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은 바로 당신의 감정적인 존재감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매력이 말과 행동, 배려, 그리고 노력에 의해 형성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실 여자는 당신의 목소리를 듣기도 전에 당신의 존재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당신의 에너지가 나는 여기 있고 안정되어 있고 아무것도 증명하려 하지 않아라고 말할 때 그 에너지는 어떤 말보다도 더 크게 울려 퍼집니다. 보세요. 여자들은 감정의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당신의 신호를 찾습니다. 당신의 자세, 말투, 반응, 그리고 고요함 같은 것들 말입니다. 그들은 미묘한 것에 귀 기울입니다. 그리고 온전히 현재에 집중하고 산만하지 않고 동요하지 않고 의식하는 남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감정적인 존재감은 강렬함 그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영혼을 들여다보거나 깊이 파고들려고 애쓰는 것도 아닙니다. 머릿속에 갇히거나 과장된 행동이 아니라 온전히 현재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존재가 얼마나 드문지 놀라실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진정으로 그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상하고 반응하고 다음에 무슨 말을 할지 계획하고 그녀의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합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당신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더라도 그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감정적으로 변해도 움찔하지 않고 그녀의 기분을 쫓지 않고 침묵의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남자는 혼돈 속의 바위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그녀가 인정하든 안 하든 바로 그녀가 기대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그녀는 과장된 행동 없이도 자신이 이해받는다고 느낍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을 끌기 위해 특정한 방식으로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꾸준하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어떤 버전의 당신이 나타날지 추측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꾸준함, 그 고요함은 그녀를 안전하다고 느끼게 합니다. 육체적인 보호가 아니라 여성스러워질 수 있는 안전함, 부드러워질 수 있는 안전함, 매 순간을 통제하려 하지 않을 수 있는 안전함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녀의 경계가 풀리고 목소리가 느려집니다. 저항 대신 존중하는 마음으로 당신에게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감정으로 현재에 집중할 때 당신은 궁상스러운 사람이 아닙니다. 인정받기 위해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필요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선택해서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모든 것을 바꿉니다.
이제 당신은 그녀가 이야기하는 단순한 남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녀가 들어가는 공간이자 그녀가 조율하는 리듬이며 이유를 알 수 없더라도 계속해서 돌아오는 에너지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현재에 집중한다는 것은 더 이상 결과에 대해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그녀가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녀의 감정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저 감정을 인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 자각 속에서 당신은 그녀의 감정적 꼭두각시가 아닌 그녀의 감정적 거울이 됩니다. 그녀는 당신이 안전하다고 느껴서가 아니라 당신이 차가워졌을 때 무너지지 않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녀가 멀어졌을 때 당신은 쫓아가지 않았습니다. 침묵을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그녀를 내버려두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대조는 강렬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도를 넘거나 물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관계를 맺으려고 너무 애쓰거나 아니면 완전히 사라져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적 존재는 그 중간에 있습니다. 긴장 없이 지켜보고 끼어들지 않고 귀 기울입니다. 아무리 힘든 순간이라도 그 순간을 붙잡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은 이런 강에 집착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순간은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무언가를 얻으려는 남자들로 가득 찬 세상에서 당신은 이미 충만한 남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충만할 때 당신은 사랑을 쫓는 것이 아닙니다. 안정감을 확장하는 것입니다. 금욕주의로 돌아가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우리에게는 2개의 귀와 하나의 입이 있는데 이는 우리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많이 들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현조는 듣는 것입니다. 그녀의 말뿐 아니라 그녀의 에너지에도요. 그리고 당신이 그녀에게서 자신을 잃지 않고 그녀를 바라본다는 것을 깨달을 때 그녀는 그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만약 당신이 반응하는 것을 멈추고 속도를 늦추고 있는 그대로의 당신 안에 뿌리 내리면서 그녀가 당신에게 다가오도록 하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그녀의 감정을 쫓을 필요가 없는 남자가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그녀를 끌어당기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재감을 선택합니다. 세 번째, 당신의 부재가 어떻게 그녀의 인정받고 싶은 욕구를 자극하는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아기 때문이 아니라 장난을 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당신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 침묵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갑자기 그녀가 다시 손을 내밀기 시작합니다. 그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도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부재의 힘입니다. 보세요. 당신이 항상 시간을 내주고 항상 설명하고 항상 확인하면 당신은 예측 가능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여성에게 예측 가능성은 서서히 호기심을 죽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염기적으로가 아니라 진심으로 물러서는 순간 그녀의 뇌는 과로하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감정이 어떤지,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당신의 관심을 여전히 사로잡고 있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 확신의 부재가 상황을 뒤집습니다. 갑자기 당신의 침묵은 어떤 메시지보다 더 크게 들립니다. 그녀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녀는 자신도 모르게 묻고 있었던 질문에 대한 답을 갈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여전히 그에게 중요한가? 바로 그때 당신의 부재가 단순히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메아리처럼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이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들은 물러서는 것이 그녀를 쫓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전략적으로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들은 그녀의 관심을 끌기 위해 차갑게 행동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중심을 잡고 더 이상 행동하지 않으며 망가지지 않은 것을 고치려고 애쓰지 않는 남자에게서 오는 부재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녀를 자극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래의 자신으로 돌아가기 위해 떠나는 남자. 그 부재, 집착, 과도한 설명, 감정적 추구에서 완전히 벗어난 그 단절. 그것이 그녀에게 진정한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입니다. 이제 그녀는 확신이 없는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여전히 당신을 신경 쓰는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 불확실성은 당신이 곁에 있을 때는 결코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당신의 가치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을 때 그녀 앞에는 거울이 있었지만 그녀는 거울을 들여다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반응하고 시험하고 당신이 항상 거기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며 너무 바빴습니다. 하지만 거울이 사라지고 그녀의 모습이 사라지면 그녀는 더 깊은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 그때 당신의 오래된 메시지를 훑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녀는 당신이 알아차릴 수 있을 만큼 당신의 이야기에 머뭇거립니다. 그때 우연히 문자가 오거나 가볍게 좋아요를 누르거나 무해해 보이지만 사실은 당신의 감정 상태를 체크하기 위한 질문들이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단순히 당신의 관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에게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지 알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들에게 피드백 루프를 주는 것을 멈추면 그들은 그것을 되찾으려고 손을 뻗습니다. 바로 이때 그녀는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그녀가 피상적이거나 교활해서가 아니라 그녀도 인간이며 당신의 부재가 그녀가 편안하게 춤추던 리듬을 깨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바로 거기에 당신의 힘이 있습니다. 그녀를 벌하는 데 있는 것도 자존심 때문에 그녀를 무시하는 데 있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침묵이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있습니다. 이것을 금욕주의에 기반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당신은 당신의 마음을 통제할 수 있는 것이지 외부 사건이 아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는다면 당신은 힘을 찾을 것입니다. 당신의 부재는 그녀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평화를 얻지 못한 누군가에게 매달리기 위해 당신의 평화를 포기하지 않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렇게 하기로 선택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녀는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당신이 신비롭게 보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존중합니다. 당신은 자신이 여전히 중요한지 확인하기 위해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을 멈췄을 뿐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바로 그것이 그녀를 의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의 가치를 설명하려 하지 않고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에게서 더 이상 명확함을 추구하지 않는 지경에 이르렀다면 이 글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거리를 두는 이유는 관심 없이 떠나는 남자가 그녀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상대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그녀를 감정적으로 무너뜨리는 남성적인 고요함입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고 눈을 굴리고 날카로운 말로 도전하거나 당신이 따라잡도록 침묵 속으로 물러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단 하나의 남성적인 고요함으로 마주할 때 그녀 안에 무언가가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패배나 약함이 아닌 항복의 감정으로요. 그녀가 입 밖으로 꺼내지 않을 진실이 바로 이겁니다. 대부분의 여자들은 감정적 긴장을 이끄는 데 익숙합니다. 감정의 온도 조절 장치 역할을 하는 데 익숙하죠. 감정이 고조되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합니다. 대화의 리듬을 조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은 그녀를 따라갑니다. 그녀의 에너지에 맞춰 반응하고 변명하고 설명하거나 평정심을 잃고 그녀를 다시 부드럽게 만들려고 애씁니다. 하지만 그런 혼란에 휘말리지 않고 감정의 열기 속에서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고 대화가 불안정하게 느껴질 때 침착함을 유지하는 남자는 그녀의 패턴을 완전히 깨뜨립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의 고요함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을 어떻게 흔들어야 할지 모릅니다. 대화를 어떻게 이끌어가야 할지 모릅니다. 감정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있는 그녀에게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 혼란 속에서 그녀는 부드러워집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보여주는 것은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귀 기울이는 남자가 아닙니다. 그녀의 기분에 따라 자신의 틀을 정당화할 필요가 없는 남자입니다. 당신은 중심을 잃지 않고도 불길을 다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녀에게 매력보다 더 깊은 감정을 느끼게 합니다. 표면적인 것이 아니라 방어막을 벗을 수 있는 방식으로 안전함을 느끼게 합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자는 큰 자신감에 마음을 열지 않습니다. 조용한 확신에 마음을 엽니다. 자신의 폭풍에 휘말리지 않는 남자를 피해 버립니다. 그녀가 무너지는 것은 당신이 그녀를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침착함이 그녀가 경계심을 늦추려고 애쓰지 않아도 되도록 허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해두자면 이것은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차갑지 않습니다. 단절되지도 않습니다. 단지 감정적 혼란에 휘말리지 않을 뿐입니다. 당신은 다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을 진실성에서 벗어나게 하는 어떤 것에도 에너지를 쏟지 않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침착함, 자제력, 감정적 결핍의 부재가 그녀를 방어에서 욕망으로 변화시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같은 게임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감정을 고치려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이해해달라고 간청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가치관과 평화에 뿌리를 두고 가만히 서 있고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이 상황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그녀는 당신에게 뜨거운 감정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어조, 한계, 침묵을 시험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이 반응하지 않을 때, 말하기 전에 잠시 멈췄을 때, 목소리를 높이는 대신 낮출 때, 그 대조는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그녀의 신경계를 뒤흔듭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단순한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하나의 공간입니다. 당신은 움직이지 않는 거울입니다. 그리고 여자가 움직이지 않는 거울을 마주할 때 그녀는 자신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그 고요함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는 항복으로 이어집니다. 자, 이 문제를 금욕주의에 집중해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중요한 것은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가 아니라 그 일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다 라고 말했습니다. 당신의 평온함은 힘의 한 형태입니다. 그녀를 침묵시키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을 먼저 침묵시키기 때문입니다. 두려움, 자존심, 불안감 때문에 행동하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움츠러들지 않고 그녀가 어떤 폭풍을 일으키더라도 감정적 에너지를 통제할 수 있을 때 그녀는 이성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를 느끼기 시작합니다. 존중, 안전, 그리고 더 이상 매력이 아닌 항복에 기반한 당신에게 끌리는 감정 말입니다. 그러니 더 이상 혼란에 반응하고 목소리를 높이고 중심을 잃고 그녀의 관심을 얻으려 애쓰는 것을 그만둔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침착함으로 먼저 다가갑니다. 감정의 전쟁에 휘말리지 않는 남자는 전쟁터에 아예 나서지 않음으로써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5번째,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그녀는 당신에게 기대어 옵니다. 솔직히 말해서 형제여, 대부분의 남자들은 당신이 더 많이 줄수록 그녀가 더 오래 머무를 것이라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당신이 충성심을 증명하고 헌신을 보여주고 그녀를 당신 세상의 중심으로 만들면 그녀는 마침내 당신의 가치를 알아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일어나는 일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그녀보다 그녀를 더 필요로 한다는 것을 그녀가 느끼는 순간 상황은 역전되고 당신에게 유리하지 않습니다. 집착은 그녀를 밀어내고 그녀에게 압박감을 주며 당신의 감정적 균형을 책임져야 한다고 느끼게 합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그녀가 끌리는 것은 그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이 평화를 누리는 이유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없는 당신의 평화에 매력을 느끼고 싶어 합니다. 여자가 당신이 그녀에게 감정적으로 의존한다고 느낄 때 미묘한 무언가가 깨집니다. 그녀가 무정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원천이 된다는 것의 무게가 낭만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지치고 애정으로 위장한 압박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녀가 당신이 그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느낄 때 차갑고 초연하고 무시하는 방식이 아니라 깊이 뿌리내린 어느 쪽이든 나는 완벽해라는 에너지로 그녀 내면의 무언가가 변화합니다. 그녀는 당신의 관심이 이제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선물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신에게 기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시간은 빚진 것이 아니라 선택된 것처럼 느껴지고 당신의 존재는 더 이상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소중해집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확보할 수 없는 것을 쫓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항상 감정적으로 여유롭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을 멈추고 침묵을 안심시키려 애쓰는 것을 멈추고 당신의 가치를 확인하기 위해 그녀의 반응을 필요로 하지 않을 때 당신은 그녀가 다시 풀고 싶어하는 미스터리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역설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덜 필요로 할수록 그녀는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자립심이 자석처럼 끌리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놓치는 더 깊은 진실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자들은 당신의 전부가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미 충만한 삶에서 자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녀를 당신의 감정적 프로젝트로 삼지 않고 그녀에게 완성을 바라지 않고 그저 그녀와 함께든 아니든 삶을 살아갈 때 그녀는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왜 그는 나 없이도 괜찮을까? 그가 내게 함께하자고 하지 않는데 왜 나는 다시 함께하고 싶어 할까? 왜 그의 거리가 내 존재보다 더 무겁게 느껴질까? 바로 그때부터 마음이 기울기 시작합니다. 그녀는 더 빨리 반응하기 시작하고 더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녀는 더 열심히 노력하지만 말로가 아니라 미묘하게, 에너지로, 부드러움으로, 주도적으로, 그녀 자신도 설명할 수 없는 끌림으로 노력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정성 있을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은 거리를 둔 척하지 않습니다. 바쁜 척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당신의 목적에 집중합니다. 당신만의 삶이 있습니다.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감정적으로 충만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관심을 다시 강력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당신이 관심을 억누르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값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금욕주의를 도입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행복한 삶을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사고방식 안에 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완성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녀가 당신의 가치를 인정해 주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이 더 이상 기꺼이 내어주지 않는 공간에 그녀가 다시 들어가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그녀는 당신이 그녀를 무시한다고 해서 그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에게 기대는 이유는 당신이 더 이상 그녀 주위를 맴돌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제 태양과 같습니다. 그녀가 있든 없든 당신은 빛납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어떤 칭찬이나 메시지보다도 그 변화를 더 깊이 느낍니다. 그러니 당신의 가치를 증명하려 애쓰는 것을 그만뒀다면, 과하게 베푸는 것으로 그녀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그만뒀다면, 인정을 쫓는 대신 평화, 존재, 목적을 선택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난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녀 없이도 완벽한 남자가 바로 그녀가 잃지 않으려고 가장 애쓰는 남자니까. 6번째, 적절한 시기에 연락이 없는 조용한 힘. 타이밍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언제 전화하거나 언제 문자를 보내야 하는지가 아니라 훨씬 더 강력한 것 말입니다. 전략적인 고요함, 적절한 시기에 부재하는 것, 적절한 시기에 연락이 없는 조용한 힘 말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일관성이란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답장하고, 항상 나타나고, 항상 내라고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일관성도 중요하지만 경계 없는 연락은 무관심을 낳습니다. 그녀가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든 당신에게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존재감이 아닙니다. 그저 배경이 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합니다. 여자들은 예측 가능한 것을 갈구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느끼는 것을 갈구합니다. 그리고 타이밍은 감정적 영향에 큰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녀를 무시하는 것도 관심을 끌기 위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당연하게 여겨질 때 당신의 존재는 가치를 잃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매력적인 에너지를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그녀가 눈을 깜빡일 때마다 그 에너지를 드러낸다면 그녀는 더 이상 그것을 느끼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의도적으로 부재하는 법을 배우면 무언가가 달라집니다. 그녀는 자신의 공간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있을 때와 없을 때를 주의 깊게 살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대조 속에서 당신의 존재는 다시 기억에 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녀가 당신이 몇 분 안에 반응하는 것에 익숙해졌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느 날 당신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녀를 벌하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삶에 집중하고 움직이고 안정을 취하고 있고 그녀가 그것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침묵뿐 아니라 그 침묵 뒤에 숨겨진 추적의 부재. 그녀는 안녕, 미안해, 방금 봤어 라는 말을 듣지 못한다. 당신의 하루를 세세하게 기록하는 것도 아니다. 그녀는 공간, 고요한 모호함 속에서 그 틈을 타 그녀의 생각은 공황이 아닌 호기심으로 소용돌이친다. 왜 그는 답장을 안 할까? 그는 멀어지는 걸까? 내가 뭐라고 말했을까? 그녀는 마지막 메시지를 훑어볼 것이다. 당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을 확인할 것이다. 당신의 어조를 머릿속으로 되짚어 볼 것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통제가 아니다. 절제에서 비롯된 신비로움이다. 감정의 힘은 시끄럽지 않다. 애원하지도 요구하지도 않는다. 침묵이 그 역할을 하도록 내버려둔다. 그리고 영원히 물러설 필요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는 남자는 특히 긴장된 상황이 일방적으로 느껴질 때, 특히 그녀의 에너지가 정당할 때 언제 나타나지 말아야 할지 안다. 당신은 반격할 필요도 변명할 필요도 없다. 그저 소음 없이 그 순간을 벗어나면 된다. 그 이탈, 그 부재, 그 리듬의 단절은 모든 것을 재설정합니다. 당신이 그녀의 감정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녀에게 일깨워줍니다. 당신의 시간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인정받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삶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매력이 다시 태어납니다. 이제 당신은 그저 곁에 있는 남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존재 자체가 의미 있는 스스로 얻어낸 것입니다. 이것을 금욕주의에 기반해 봅시다. 세네카는 어디에나 있는 자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썼습니다. 당신이 항상 곁에 있고 항상 다가갈 수 있고 항상 반응한다면 당신은 영향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신중하게 선택하고 목적의식을 갖고 죄책감 없이 곁에 있지 않는 법을 배우면 아무 말 없이도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반응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내 시간을 더 소중히 여긴다는 것을요. 그리고 친구여, 그것은 깊은 감정의 차원에서 느껴집니다. 그녀는 말하지는 않겠지만 변화할 것입니다. 더 부드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당신이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당신의 타이밍이 그녀에게 가르쳐준 것에 따라 그녀는 더 주의 깊게 귀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 항상 전화 한 통이면 닿을 수 있는 그런 남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에너지를 지키고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추고 의도적으로 공간을 만드는 법을 배우고 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의도적으로 사라지는 남자는 항상 떠날 때보다 더 큰 가치를 가지고 돌아오기 때문입니다. 7번째, 당신의 자존감이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매력인 이유.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에게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시끄럽지도 과장되지도 않습니다. 그의 말투가 아니라 용납하지 않는 것에서 옵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남자는 상냥하게 대하고 옳은 말을 하고 그녀를 행복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배우죠. 하지만 당신이 그렇게 너무 오래 살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당신을 여전히 좋아하더라도 더 이상 당신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는 마음속 깊이 항상 동의하는 남자에게 끌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선을 긋고 그것을 지키는 남자에게 끌립니다. 그리고 그 선, 그 경계, 그녀를 사로잡기 위해 자신을 배신하지 않으려는 그 거부, 그것이 그녀가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녀가 느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녀를 잠시 멈추고 내가 조종할 수 없는 이 남자는 누구일까?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존감은 자존심이나 오만함이 아닙니다. 가치, 당신의 시간에 부여하는 가치, 당신의 평화에 부여하는 가치, 당신의 에너지에 부여하는 가치입니다. 그녀가 그것을 느낄 때, 진정으로 느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이제 당신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본 모습을 유지하려면 오해받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는 쫓지 않습니다. 구걸하지 않습니다. 관심에 대한 기준을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런 남자는 드뭅니다. 그리고 그런 희귀성은 자석처럼 매력적입니다. 여기서 더 깊은 의미가 드러납니다. 대부분의 남자는 매력이 성과에 달려있다고 생각합니다. 흥미롭고 재미있고 성공하세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선택받고 싶은 마음에서 비롯될 때 그것은 연기가 됩니다. 깊이가 부족하죠. 하지만 당신의 행동이 자존감에서 비롯될 때
더 이상 그저 받아들여지기 위해 몸을 굽히지 않을 때 당신은 애쓰지 않아도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녀가 당신의 침묵을 알아차릴 때, 당신의 경계를 존중할 때, 그리고 당신 주변에서 자신의 행동을 제고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당신이 그녀를 버렸기 때문이 아니라, 죄책감을 느끼게 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의 자존감 덕분에 당신이 평범한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게임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게임은 평화, 정직함, 그리고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이해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에 기반합니다. 그렇다면 현실에서 이런 모습은 어떨까요? 그녀가 당신에게 미리 경고도 없이 무례하게 굴 때 그냥 떠나는 것과 같습니다. 에너지가 없을 때 답장을 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명확성 때문에 난 그게 싫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6가지 다른 방식으로 이유를 설명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존중할수록 그녀는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더 의문을 품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기준을 더 강하게 요구할수록 그녀는 그 기준을 충족하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더 많이 선택할수록 그녀는 더욱 끌립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런 남자가 어떤 사람인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남자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런 남자를 존경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녀가 그렇지 않다고 가장하더라도 말입니다. 금욕심을 가져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훌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지 더 이상 논쟁하느라 시간을 낭비하지 마라. 훌륭한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규칙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설명하지 마세요. 당신의 경계를 방어하지 마세요. 당신과의 관계를 잃을지라도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이 되세요.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을 잃는 것보다 그녀를 잃는 것을 기꺼이 받아들일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떠난다 하더라도 그녀는 기억합니다.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는 않을지 몰라도 마음속 깊이 자신의 입장을 고수했던 그 남자의 모습을 간직할 것입니다. 그가 고집이 세서가 아니라 그가 주권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누군가를 가까이 두기 위해 과도한 설명, 과도한 관대함,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것을 그만뒀다면, 말보다 기준이 더 중요해질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에 이 말을 남겨주세요. 저는 제 자신을 선택합니다. 자신을 존중하는 남자는 그녀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녀를 잃어버려도 그 사실을 알 수 있으니까요. 8번째, 당신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모든 역학관계에는 그것이 로맨틱하든 복잡하든 혹은 불분명하든 모든 것이 조용히 뒤집히는 순간이 있습니다. 당신이 완벽한 말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마침내 그녀를 사로잡았을 때가 아닙니다. 그녀가 당신을 보고 당신이 떠날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실제로 떠날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때까지 그녀는 당신의 충성심이 무조건적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가 어떻게 행동하든 당신이 여전히 나타나고 손을 내밀고 계속 함께할 것이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사실 대부분의 남자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들은 너무 오래 매달립니다. 희망을 품고 언제든 곁에 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끊임없는 도움은 그녀에게 자신이 의지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는 무언가를 줍니다. 바로 통제력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화가 관심보다 더 중요해지는 그 조용한 경계선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것은 당신이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끝났어 라고 말하지도 떠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쫓아다니는 것을 멈추고 설명하는 것을 멈추고 그녀의 반응에 휘둘리는 것을 멈춥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의 에너지가 변합니다. 극적인 말 한마디 없이 당신의 힘을 되찾은 것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당신의 삶이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을 씁쓸함 없이 그녀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녀를 불안하게 합니다. 그녀가 당신을 소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어느 정도는 당신이 기다리고 필요로 하고 붙잡아 줄 것이라고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은 그녀에게 교훈을 주기 위해 놓아주는 것이 아니라
마침내 당신의 교훈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긴장을 조성하기 위해 거리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혼란보다는 자존감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 그 조용하고 마지막 내면의 선택이 바로 이 역학관계를 뒤집습니다. 그녀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은 그녀를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잃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남자는 그녀가 잃는 것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남자입니다. 바로 그때 힘의 불균형이 해소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양극성이 돌아오는 순간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관계를 쫓지 않습니다. 당신은 기준이자 중력이 되고 이미 문을 닫았기 때문에 관계를 끝낼 필요가 없는 남자가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오직 진실할 때만 효과가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집착에서 벗어났을 때 당신의 평화가 더 이상 그녀의 반응에 의존하지 않을 때 말입니다. 이것은 전략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당신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무언가에 머무르기보다는 진실 안에서 홀로 걷는 것이 낫다는 깨달음 위에 세워진 상태입니다. 이제 그녀는 메아리와 함께 당신이 채워주던 공간에 앉아야 합니다. 그리고 어쩌면 처음으로 그녀는 당신이 그저 선택받기를 바라는 또 다른 남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이미 스스로를 선택했습니다. 이것을 금욕주의와 연결해 봅시다. 에픽테토스는 자유는 인생에서 유일하게 가치 있는 목표다라고 썼습니다. 가장 깊은 형태의 자유, 더 이상 당신의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에서 감정적으로 분리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분노를 안고 떠나지 않습니다. 명료하게 떠나지 않습니다. 처벌 때문에 문을 닫지 않습니다. 문을 닫는 이유는 문을 열어두는 것이 당신에게 주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고요함, 조용한 이별, 소음 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그 에너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당신에 대해 갖는 인식 전체를 재구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의 침묵이 전략이 아닌 선언이고 당신의 거리가 비통함이 아닌 평화이며 떠날 수 있는 능력이 감정이 아닌 원칙인 그 시점에 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나는 강인하게 걷는다. 뒤돌아보지 않고 떠날 수 있는 사람은 다시는 쫓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9번째, 그녀가 절대 인정하지 않는 한 가지가 그녀를 굴복하게 만든다. 그녀는 소통을 원한다고 말할 겁니다. 그녀는 자신의 취약함을 소중히 여긴다고 말할 겁니다. 감정적 연결, 깊은 대화, 그리고 열린 태도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어느 정도 진심을 담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녀가 절대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제가 남자에게 원하는 모든 것을 조용히 덮어버리는 바로 그것 말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의 흔들리지 않는 확신을 느낄 때 그녀는 자연스럽고 본능적으로 복종합니다. 통제력도 지배력도 거창한 권위나 우월한 척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확신뿐입니다. 당신 안에 있는 깊고 차분하며 타협할 수 없는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말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내가 무엇을 소중히 여기는지 알고 인정받기 위해 굽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남자들이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여자들은 감정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감정의 날씨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유연하고 적응력이 뛰어나며 직관적입니다. 그리고 그녀처럼 감정적으로 예민한 남자를 만나면 그녀는 긴장을 풀 수 없습니다. 그가 리드할 거라고 믿을 수 없습니다. 의식적으로조차 모른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것을 느끼고 저항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갑지도 고집스럽지도 않고 내면적으로는 맑은 남자를 만나면 그녀 안에 무언가가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싸움, 퍼포먼스, 시험, 이 모든 것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복종을 요구해서가 아니라 당신이 그녀가 통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안전하게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양극성은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남성적인 확신은 여성적인 항복의 공간을 만듭니다. 하지만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에너지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의 가치관, 방향, 그리고 내면의 평화에 깊이 빠져들어 그녀가 더 이상 세상을 조종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녀는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의 모든 결정에 의문을 제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연결감을 느끼기 위해
매 순간 감정적인 긴장감으로 가득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이 뿌리 내리고 차분하고 흔들리지 않는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그녀가 따를 에너지입니다. 비록 그녀가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도 그녀가 부드러워질 존재감입니다. 현실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스스로에게 확신이 없고 당신의 어조가 그녀의 기분에 맞춰 끊임없이 변하고 그녀가 시험할 때마다 당신의 경계가 바뀐다면 그녀는 그 틀을 믿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당신에게 더 도전할 것입니다. 무관심해서가 아니라 불확실성 때문에 물러설 것입니다. 당신에게 통제력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녀는 통제력을 유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말을 줄이고 당당하게 서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눈을 마주치고 친절하게 거절하고 사과 없이 진심을 담아 거절할 때 그녀는 그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녀가 결코 인정하지 않을 그 감정이 그녀를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녀가 도전할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어조, 한계, 침묵을 시험하려 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결국 당신의 차분한 확신은 그녀의 저항을 약화시킵니다. 그녀는 싸울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장난을 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좋은 인상을 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녀가 떠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압박에 굴복하지 않는 남자일 뿐입니다. 이 점을 냉정함으로 고정해 봅시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옳지 않으면 하지 마라, 사실이 아니면 말하지 마라 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성의 확신입니다. 교조주의도 자아도 아닌 그저 고요한 내면의 나침반일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나침반에 따라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당신답게 살아갈 때 그녀는 방심할 수 없을 만큼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복종은 순종을 뜻하지 않습니다. 신뢰를 의미합니다. 부드러움을 의미합니다. 끊임없는 통제 욕구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그렇게 할 유일한 남자는 그녀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아는 남자입니다. 그녀의 이해 여부와 관계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남자입니다. 그러니 그녀를 설득하려 애쓰거나 그녀의 감정을 다스리려 애쓰거나 호감을 얻으려 애쓰는 대신 당신이 누구인지 확신하기로 선택했다면 댓글에 이렇게 적어주세요. 저는 제 틀을 지킵니다. 차분한 확신으로 이끄는 남자는 결코 복종을 요구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녀에게 말보다 더 강력한 무언가를 줄 때 그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10번째, 선택받는 존재에서 기준이 되는 전환을 마스터하는 것. 진실은 이렇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은 마음이 침묵 속에 되돌아올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인생의 대부분 동안 당신은 선택받는 것, 그 역할에 걸맞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옳은 말을 하는 것, 기회를 얻을 만한 가치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 그녀의 시간, 관심, 애정을 얻는 것 등을 위해 훈련받아 왔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당신은 그 모든 것을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나타났고 받은 것보다 더 많이 주었습니다. 적응하고 조정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는 물러섰습니다. 지루해졌고 관심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변화를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선택받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았고 기준이 되기 시작하지도 않았습니다. 보세요. 선택받기를 기다릴 때 당신의 사고방식은 오로지 인정받는 것에 집중됩니다. 모든 메시지에 대해 지나치게 생각하고 그녀의 기분에 반응합니다. 자신의 경계를 희생하며 그것이 당신에게 위안을 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준이 되는 남자는 인정받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가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그는 이미 충분히 잘 살고 있기에 충분히 만족할까봐 걱정하지 않는다. 자신의 세상을 만들어가느라 너무 바빠서 그녀의 세상에 맞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는 관심을 끌기 위해 여기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여기 있습니다. 그 변화는 모든 것을 바꿔놓습니다. 이제 그녀는 당신을 만나기 위해 일어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자신이 당신에게 충분한지 궁금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얻기 힘든 척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진실을 얻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더 이상 행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거창한 허세나 완벽한 말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하든 아니든
당신의 삶은 충만하다는 것을 조용히 이해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분명히 해두죠. 이건 무관심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의도에 관한 것입니다. 당신은 연결을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치를 걸러내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다치지 않는 것입니다. 안전하고 존중받으며 상호적인 곳에서만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살 때,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처럼 행동할 때 당신은 잊을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말하는 방식, 눈을 마주치는 방식, 움찔하지 않고 거절하는 방식, 반응 없이 미소 짓는 방식, 이 모든 것은 하나의 핵심적인 진실을 말해줍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때 당신이 얻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구현하기 위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냉정하게 되새겨 봅시다. 에피크투스는 먼저 당신이 누구인지 알고 그에 따라 자신을 꾸며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당신은 굽히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손을 뻗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당신이 되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오직 당신만이 필요로 하는 당신입니다. 분위기를 조성하는 남자, 기준을 정의하는 남자, 이미 스스로 선택했기에 선택받을 필요가 없는 남자. 그러니 만약 당신이 그러한 변화를 느꼈다면 인정받는 게임을 끝내고 기다리는 사람이 아닌 그들이 기억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면 이 주문을 마음에 새기세요. 내가 바로 기준입니다. 당신이 큰 소리로 말했기 때문이 아니라 조용히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노력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이렇게 멀리까지 왔다는 건 이미 당신에 대해 뭔가를 말해줍니다. 당신이 단순히 팁을 얻거나 전략을 짜기 위해 여기 온 게 아니라는 걸 말해줍니다. 당신은 마음속 깊이 위축되는 것에 지쳐 여기 있습니다. 충분해지기를 기다리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당신의 강점에 맞춰 만들어지지 않은 틀에 맞추려고 애쓰는 것에 지쳐 있습니다. 당신은 변화할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여기 있습니다. 쫓는 것에서 선택하는 것으로, 증명하는 것에서 아는 것으로, 선택지에서 그녀가 기억하는 존재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모든 것, 여성을 통제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감정적으로 상대를 내버려 두거나 조종하는 것에 대한 것도 아닙니다. 기준을 가지고 살고 고수함으로써 얻는 조용하고 차분하며 흔들리지 않는 당신의 힘을 되찾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금욕주의가 가르치는 것입니다. 감정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라 감정 안에서의 규율, 차갑지 않고 명료함, 무정하지 않고 그녀와 함께하든 그렇지 않든 온전함. 그러니 오늘 영상이 당신에게 명료함을 주고 당신이 누구인지 일깨워 주었다면 이제 당신 자신을 위해 이 영상을 만들어 보세요. 더 많은 콘텐츠를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러한 사고방식, 에너지, 그리고 안주하지 않는 형제애와 연결되기 위해 채널을 구독하세요. 그리고 마음속 깊이 와닿는 것이 있다면 글로 옮겨 적으세요. 단순히 시청만 하지 말고 직접 표현하세요. 이 영상이 단순한 영상 그 이상이 되도록 하세요. 새로운 시작이 되도록 하세요. 시청해 주셔서, 오늘 당신 자신을 선택해 주셔서,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피하는 조용한 작업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같은 에너지, 같은 진실, 내일까지 당신의 평화를 잘 지키세요.